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종우 애니원 공동 창업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주제가 레이어2 생태계잖아요. 네네네. 먼저 이 레이어2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언제부터로 봐야 될까요? 일단 우선은 이제 레이어 2, 레이어2에서는 이제 옵티미즘이랑 이제 ZK 롤업이 두 가지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옵티미즘 롤업은 이제 작년 1월부터 이제 프라이빗 테스트부터 네. 시작을 해서 이제 9월에 이제 퍼블릭 런칭을 했고요. 이제 아비트럼은 이제 아비트럼 1이라는 이제 그 버전을 통해서 이제 작년 5월에 이제 런칭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아비트럼은 이제 5월부터 이제 막 디파이 제품이나 이제 NFT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유치를 해오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아비트럼 옵티미즘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ZK 롤업 같은 경우는 ZK 싱크, 네. 루프링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 6월 때 이제 메인에 런칭이 되었지만, 근데 물론 이 친구들은 이제 레이어 2와 달리 EVM을 이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디앱에 대한 이제 확장성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가 많이 쌓고 있지는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아비트럼 1 5월이 시작점의 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가 이제 2022년 네. 레이어 2를 한번 생태계를 결산해 보자라는 네. 취지로 지금 네.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한 2022년이면 왜 지금 이 얘기를 나눠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레이어 2가 본격적으로 가동된 게 지금 전문가님 생각하시기에는 작년 5월 정도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략 1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레이어 2 프로젝트들이 시장에 나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이런 레이어 2의 기반이 되는 레이어 1 체인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어떤 모듈형 블록체인으로서의 네, 좀 맞아요. 변화를 네. 시작했어요. 이 모듈형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그전에는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이더리움 체인이 모든 역할을 다 담당했었는데 레이어 2 프로젝트가 많아지면서 레이어 2에게 역할을 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맞습니다. 어떤 단순한 어떤 트랜잭션은 레이어 2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 자원을 이더리움은 또 다른 데 사용을 하는 이런 컨셉인데요. 어쨌든 지금 레이어 2 어떤 생태계의 상황과 구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우선 전 뭐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배제를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이제 우선은 현재 롤업에 일단 이제 뭐 종류를 제가 한번 얘기 드리자면 이제 옵티미즈 롤업 옵티미즘 롤업. 네, 옵티미즈 롤업 이제 네. 첫 번째 있고요. 이 친구는 이제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사기 증명을 이제 활용하는 이제 네. 하나의 솔루션이고요. 네. 하여튼 이제 또 하나 솔루션은 이제 ZK 롤업, 이제 ZK 영지 롤업. 증명을 활용한 이제 롤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쩌면 ZK 롤업에 약간 좀 보통 이제 온체인, 오프체인 이런 형태로 나누잖아요. 네. 그래서 방금은 이제 ZK 롤업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체인 위에서 저장을 한다 해서 이제 그런 솔루션이고, 네. 그 반대로 오프체인 솔루션이 있는데요. 이제 오프체인 솔루션 이러면 이제 멜리디움이랑 ZK 포털이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은 지금 현재 이 레이어 2 생태계에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현재 이 레이어 2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생태계가 어느 정도 성숙해짐에 따라서 현재 그 레이어 3 그래서 뭐 요새 ZK 싱크에서 최근에 이제 런칭했던 이제 하이퍼체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폴리곤의 슈퍼넷 이런 것처럼 이제 앱체인 형태로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하이퍼싱크와 이 폴리곤의 슈퍼넷이 네. 이제 레이어 3에 해당한다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는데 이 중간에 좀 이렇게 얘기가 확 지나가서 제가 좀 네. 정리를 좀 네, 죄송합니다. 네, 네. 하겠습니다. 옵티미즘 롤업의 사기 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좀 어려운데 이런 것이죠. 보통 이제 레이어 2에서 트랜잭션을 하고 이것이 진실된 거래인지 그쵸.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옵티미즘이라는 방법은 그냥 일정 시간을 그냥 두죠.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이것은 진실인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옵티미즘이고, ZK 롤업 같은 경우는 영지식 증명 방식을 이용해서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가 거의 실시간으로 네, 맞습니다. 딱딱 가려지는. 그래서 옵티미즘 롤업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비용이 낮고 GK 롤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지만 그에 비해서 비용은 좀 높은 것으로. 네. 자, 이제 여기까지가 레이어 2 솔루션이고요. 지금 레이어 3 얘기를 하셨는데 레이어 3 뭐 앱체인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다루기도 했었는데 레이어 3라는 개념은 좀 어떤 개념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일단 우선은 이제 레이어 2가 왜 레이어 3가 왜 나온 이유는 이제 올해 초였을 거예요. 이제 아비트럼에서 이제 오디세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오디세이 프로그램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비트럼 위에서 뭔가 NFT를나 아니면 뭔가 디파이를 프로젝트를 이용을 하면 NFT 배지를 얻을 수 있는 이제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있는데 사실 그 NFT보다는 약간 에어드랍의 잠재성 때문에 이제 많은 유저들이 이제 아비트럼을 이제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비트럼의 가스 프라이스, 이제 가스피, 이 수수료가 이더리움보다 훨씬 비쌌던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레이어 2는 원래 그 맛에 쓰는 건데 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갑자기 NFT를 나눠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확 몰리면서 레이어 2의 수수료가 더 치솟았던 사건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아비트럼 위에서도 정말 많은 이제 앱이 많겠지만,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많은 이제 뭐 앱들 이제 만약 레이어 2 아닌 이제 레이어 3 앱 체인의 형태로 나누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방금 이런 리스크를 해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레이어 3라는 형태가 이제 발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이제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해볼게요. 레이어 3까지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레이어 2의 생태계인데 레이어 3라는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인 서비스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어떤 실제적인 서비스로 이어질지도 사실은 아직은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시기로는 원래 레이어 1 이더리움이 있었고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 레이어 2라는 솔루션이 나왔고 레이어 2 솔루션에 또 문제가 있어서 레이어 3라는 솔루션까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풀기 위한 솔루션들이 차곡차곡 지금 쌓이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GK 롤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저는 관심이 더 많이 가는데요. 왜냐하면 뭐 좀 옵티미즘 롤업도 있고 GK 롤업도 있다라고 설명을 주셨지만 사실 지금 요즘에는 GK 롤업으로 많이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비탈릭 부테린도 GK 롤업이 좋은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언급을 하기도 했고 이쪽에 좀 상황이 어떤지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주신다면. 우선은 이제 GK 롤업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탈릭이 이제 이더소울, 이제 8월에 이더소울에 이제 L2의 확장성의 승리자는 이제 GK 롤업 쪽에서 한번 표를 걸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GK 롤업 쪽에서는 GK 싱크라는 이제 프로젝트가 이제 곧 어떻게 보면 런칭을 하는데 그래서 GK 싱크 같은 경우는 GK 싱크 1.0이 이제 2020년 6월에 런칭 후에 이제 누적 원래 수가 59만 개 정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기록 수를 자세를 이제 파고 보자면 이제 기코인 같은 경우 이제 퍼블릭 굿즈,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생태계에 어떤 기부하는 플랫폼이잖아요. 이제 거기서 그랜스 기부를 GK 싱크 솔루션에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계정 추상화 월렛이라고 이제 저희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아르젠트라는 이제 제품에 이제 GK 싱크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이 두 가지 이제 프로덕트가 이제 GK 싱크 1.0을 지원을 했다 보니 이제 주적 원래 수 59만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59만 개면 많은 건가요? 레이어 2에서는 꽤 많은 걸로 이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있고 그나마 이제 GK 롤업 중에서는 59만 개는 이제 독보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넘어오는 형태인데 이제 1.0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얘기했듯이 이 GK 롤업 쪽에서는 이제 D앱의 확정성, D앱의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이제 EVM을 이제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이제 2.0의 이제 메인 컨텐츠가 결국은 GK EVM인데 그래서 이 GK 싱크가 2.0 발표 뒤부터 이 GK EVM이라는 단어가 엄청 핫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GK EVM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뭐 스크롤, 뭐 폴리곤의 헤르메스 이러면서 이제 많은 프로젝트가 이제 부각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크웨어라는 이제 GK 스타크라는 이제 솔루션을 갖는 이제 프로젝트 중에 이름이 이제 스타크넷이라는 이제 솔루션이 있는데, 근데 스타크넷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타크웨어가 일단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시 증명을 이제 연구를 하고 이제 개발팀이면서 그러면서 첫 번째 솔루션 중에서 이제 스타크 X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스타크 X에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솔레어랑 이제 이뮤터블 하고 디와덱스가 이제 제품을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사실 이더리움에서 정말 매우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이제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 이제 L1, L2 이제 레이어 1, 레이어 2랑 비교했을 때 이제 NFT 개수랑 이제 거래량이 좀 압도하는 수준으로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수치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NFT가 7천만 개가 민팅이 되었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이뮤터블 X 위에서 이뮤터블이랑 이제 솔레어 쪽이. 솔레어 쪽에서. 네. 그래서 네. 이제 현재 스타크넷도 결국에는 이제 방금 레이어 3를 이제 더 얘기하자면 이제 앱체인이나 레이어 3에 대해서도 좀 매우 계속 집중하는 이제 상황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솔레어랑 이뮤터블, 디와덱스가 이거에 대한 이그샘플이 있기 때문에 네. 예시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더 한번 집중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레이어 3 쪽으로 이제 확장하고 있어요. 네. 네. 이게 말씀하신 게 네. 좀 이게 네. 내용이 너무 많고 길고 또 네, 해서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서 아 죄송합니다. 예. 네, 네. 드리겠습니다. GK 롤업 생태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는데 네. 일단 GK 싱크라는 네, 맞습니다. 그 플랫폼을 저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여기 네. 지갑을 사용하는 지갑이 일단 현재 59만 개, 맞습니다. 59만 개고 GK 싱크는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용처가 있었는데 하나는 깃코인이라고 하는 네, 맞습니다. 기부 플랫폼의 이제 서비스의 지갑으로서 사용이 되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알젠트라고 네, 해서 맞습니다. 이거는 네. 뭐 하는 프로젝트죠? 이제 방금 이제 계정 추상화 계정 추상화, 원래, 예, 계정 추상화 월렛에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59만 개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주요한 플레이어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GK 싱크라는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주요 플레이어는 이제 스타크웨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사실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예, GK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전문 기업인데 여기서 이제 만든 스타크 X라고 하는 예, 네. 이제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이뮤터블 X라든지 네, 솔레어라든지 네. 아마 요 이제 프로젝트들은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름을 들어보셨을 법한 곳인데 주로 이제 게임이나 그렇죠. 어떤 그런 뭐 게임, 스포츠, 게임이나 어떤 그 스포츠 분야의 NFT에서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플랫폼이죠.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민팅한 NFT가 7천만 개 정도.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레이어 3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더 진행이 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도의 이제 얘기를 주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린이 지지한 레이어2 방식 중 롤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봤고요. 말씀 중에 폴리곤에 대한 언급을 잠시 네네네. 하시긴 하셨어요. 네네네. 그런데 사실상 이 최근 가장 유력한 레이어2 플랫폼으로 꼽으라면 말씀하셨던 바로 폴리곤이잖아요. 네, 폴리곤 맞습니다. 생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일단 우선은 이제 폴리곤은 처음에 이제 플라즈마 이제 네. 엄청 옛날 이제 레이어 2의 원초적인 이제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폴리곤 이제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제 지분 증명 형태로 바뀌면서 되면 이더리움의 레이어 2지만 지금 현재 사이드 체인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 왜 지금 이 레이어 2 생태계에서 왜 폴리곤을 이제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현재 폴리곤이 이제 대다수 많은 이제 ZK 영지식 증명을 연구하는 팀을 많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인수한 이유도 이제 본인의 이제 폴리곤 위에서도 롤업의 기술에 대한 이 생태계에서 우리는 좀 부각을 시키겠다를 해서 이제 헤르메스랑 이제 미덴 그리고 이제 뭐 제로라는 이제 세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솔루션은 전부 다 이제 외부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해서 이제 GK 롤업이랑 GK EVM이나 그리고 GK 관련된 이제 기술을 계속 연구를 시키려고 이 세 개 제품을 이제 인수를 해서 지금 프로덕트를 이제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금 이제 폴리곤도 어떻게 보면 레이어 3나 앱체인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슈퍼넷이라는 이제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재 방금 말한 이 GK 롤업의 솔루션 플러스 이제 앱체인 형태로 지금 현재 폴리곤이 이런 생태계 확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어쨌든 레이어 2라는 그 섹터 자체가 영역 자체가 네. 우리가 좀 흔히 B2C라고 얘기할 때 이 C하고 소비자단과 직접적으로 붙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비탈릭 부테린도 GK 롤업이 제일 이제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조건 뜰 분야인데
누가 이 분야를 선점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음.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폴리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근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네, 자기들 맞습니다. 앱에서 사용하는 체인으로 폴리곤을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스타벅스 사용자들이 매번 뭔가 적립을 하거나 이럴 때마다 폴리곤 체인을 사용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수수료 수입이 어마어마할 맞아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제 혼자 독식하느냐의 맞습니다.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레이어 2에서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토크노믹스들이 얘기가 되어 왔고 뭐 아까 얘기했던 GK 롤업이라든지 아니면 옵티미즘이라든지 이건 이제 롤업의 방식인데 토크노믹스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좀 각광받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일단 옵티미즘이 이제 거의 최초로 어떻게 보면 네. 그런 큼지막한 이런 레이어 2에서 토큰을 이제 출시를 했잖아요. 근데 네. 그 토큰 이코노미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좀 인센티브 레이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옵티미즘에 위해서 뭔가 D앱을 개발을 하거나 네. D앱을 활용하면 이제 OP 토큰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파밍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채굴을 하는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다 레이어 2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빨라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그래서 이번 이제 인센티브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TVL이나 이제 막 거래량이나 그리고 이 생태계 확보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제 노력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단지 사실 이게 문제가 너무 인센티브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토큰을 계속 공급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공급을 했다는 건 결국은 언젠가는 이거 거둬야 되는데 네.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되면 이 토큰 측면을 봤을 때도 그래서 현재 이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막 이 토커노믹스가 이제 최고라고 하기에는 아직 무리수겠지만 네. 지금 현재 연구 중인 방식은 이제 뭐 이뮤터블 같은 경우는 자체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게임 프로젝트를 입점을 하면 그 게임 프로젝트의 NFT에 거래를 할 때마다 2% 수수료를 이제 IMX 토큰 그 친구의 이제 이뮤터블의 네이티브 토큰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수수료를 이제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연구를 했던 부분은 이제 MEV 이제 그때 어쩌면 레이어 2에서 운영자들이 이제 미리 이제 트랜지션을 알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이제 포착을 시키는 이제 네. 그 부분을 하는데 그 수익을 부분을 그러니까 토큰을 이제 바이백을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나눠주는 방식을 최근에 연구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보통 이제 토크노믹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 체인을 운용하는 애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네, 맞습니다. 운영하는 이제 기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뭐 탈중앙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앙화 돼 있으니까 그 덱스 자체가 이제 돈을 버는 거긴 한데요. 네. 어떻게 돈을 버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그 부분이 이전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돈을 좀 나눠주고 계속 그러니까 토큰을 뿌리다 보니까 토큰 가격은 계속 내려가고 그렇죠. 이렇다 할 수익 모델이 사실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는데 뭐 지금 IMX 같은 경우, 이뮤터블 X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하는 쪽에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든지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수익률 다각화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앞으로도 레이어 2 프로젝트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 어떤 이 생태계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까요? 우선은 이제 레이어 2 같은 경우에도 각자만의 문화, 이제 네이티브 문화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말한 문화는 이제 예를 들어서 아비트럼의 이제 뭐 GMX라는 이제 파생 상품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그 파생 상품 프로젝트 자체가 자기만의 이제 아비트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에 대한 구축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결국에 이 레이어 2도 결국엔 방금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방금 뭐 토크노믹스나 아니면 방금 레이어 3 어떻게 이제 B2B 이제 앱체인에 확장시킬 수 있는지가 아마 그 뒤에 이거에 대한 깃발을 꽂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투자자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할 만한 질문을 제가 좀 네네. 노골적으로 던져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 그 이제 이더리움 2.0을 하면서 사실 이더리움이 본체의 어떤 그 능력이 강화되게 되면 레이어 2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레이어 2 지금 코인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짧게 알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네.
어떤 이더리움 로드맵에서 원래 샤딩이라는 게 솔루션이 있었는데 샤딩 솔루션을 포기한 이유가 있어요. 네. 왜냐면 레이어 2 솔루션이 결국에는 하나의 되면 데이터를 파편화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델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더리움 생태계는 어쩔 수 없이 레이어 2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럼 유지가 특히나 된다는 나왔을 때.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